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단원의 2차원 배열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2차원 어레이에서 2차원 배열의 숫자 채워넣기라는 문제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. 문제를 한번 보면 4 곱하기 4 크기의 정사각형에 이런 식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숫자들을 채우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이제 앞에서 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4 곱하기 4짜리에 쭉 진행하면서 변수를 이용해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걸 보통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문법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파이썬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거고, 그럼 2차원 배열 선언할 때는 왜 이렇게 하면 원하는 0으로 채워진 4 곱하기 4짜리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지를 꼭 공부하신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초기화하는 분들이 계셔요. 0에다가 4 곱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4배로 불던데 그럼 요걸로 10 만들고 요 리스트에 곱하기 4 하면 그 각각의 4개짜리 값으로 이루어진 애를 행을 4개를 만드는 거니까 4 곱하기 4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? 맞습니다. 근데 요거는 아직 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0의 0번지의 값을 바꿨을 때 1의 0번지, 2의 0번지, 3의 0번지 값도 다 같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리스트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리스트가 같은 레퍼런스를 갖고 카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같은 열의 값을 바꿨을 때 다른 행의 같은 열의 값들도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. 파이썬에서 2차원 배열 초기화 하실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2차원 배열을 다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x, y라고 포문을 돌면서 이제 각각의 값을 채우면 된다. 근데 제가 앞으로 x, y라는 걸 수학적 표계가 아니라 x행, y열 ij처럼 사용할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왜냐면 x, y를 수학적 표계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ij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행열로 생각해서 쓰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편의상 행열로 전부 이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이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었다. 그러면 그 코드는 쉽다. 그러면 2차원 배열 테두리에 숫자를 어떻게 채워놓을 수 있겠냐? 다음과 같이 채워넣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왼쪽 모서리에서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숫자를 순서대로 1씩 증가하면서 채워넣자는 거예요. 근데 나머지 영역은 다 0으로 채워넣는다. 이 문제를 만약에 2차원 배열을 안 쓰고 한다 그러면 규칙이 보일까요? 1, 2, 3, 4, 12, 0, 0, 5 안 보이죠. 그래서 제가 2차원 배열의 쓰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앞에 문제도 규칙 찾아서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나이스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꼭 규칙을 찾지 않더라도 2차원 배열의 값을 적어 넣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. 그럼 얘도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0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삥 돌면서 값을 순서대로 1씩 증가시키면서 채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뒤에 한번 예시를 요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가져와 봤어요. 이 문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아니 4 곱하기 4짜리니까 규칙을 찾아봤더니 요 채워지는 규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3칸 이동하고 왼쪽으로 3칸 이동한 다음에 위로 3칸 이동하면 되는 것 같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걸 코드로 나타내보면 요렇게 돼요.
첫 번째 행에서 j는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면서 요 num이라는 거는 숫자가 계속 1씩 증가해야 되니까 계속 증가시키면서 적어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1씩 증가시키면서 값을 적어주는 거고, 세 번째는 왼쪽으로 가면서 값을 적어주고, 네 번째는 위로 올라가면서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겠다. 근데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시뮬레이션이나 DFS, BFS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 DX, DY 테크닉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DX, DY가 뭐냐? 이 코드를 항상 이렇게 4개를 다 작성해야 되냐는 거예요. 이 문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작성해도 좋은데, 나중에는 요 4방향으로 탐색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오고, 요 4방향을 순서대로 편하게 돌리되 그 각각의 조건이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면 요렇게 4개로 나눠서 짜다 보면 비슷한 코드를 분명히 짜는 것 같긴 한데,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. 왜냐면 굉장히 닮은 코드인데 하나를 놓쳤으면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DXDY 테크닉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자, 아까 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0, 내려오는 걸 1, 왼쪽으로 가는 걸 2, 위로 이동하는 걸 3번이라고 편의상 0, 1, 2, 3 이렇게 붙여볼게요. 왜냐면 0에서 1로, 1에서 2로, 2에서 3으로 요 순서대로 붙이면 처음에 디렉션 0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조건에 마주했을 때 디렉션을 1로 틀어라. 1만 증가시키면 되니까 디렉션을.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어떤 순간과 마주했을 때 디렉션을 1도 증가해라. 그래서 디렉션을 요 순서대로 정의를 하면 저희가 요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DXDY 테크닉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다? 디렉션을 코드 짜기 편한 형태로 순서를 매겨야 된다.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0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, 그 다음에는 1번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, 2번 왼쪽으로 가는 방향, 3번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순서를 정의했다는 겁니다. 그럼 DXDY라는 건 도대체 뭐냐? 요게 핵심이에요. X가 행이고 Y가 열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럼 DIR이 0일 때는 열이 1 증가하니까 X는 안 증가하니까 X의 변화량은 0, Y는 1만큼 증가하니까 Y의 변화량은 1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는 0, DX는 0, DY는 1이 되도록 하는 게 요 DIR이 0일 때의 의미고요. DIR이 1일 때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X는 1 증가하니까 플러스 1, Y는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0. 그래서 각각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X랑 Y가 그 전 대비 몇 만큼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값이 DX, DY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각각의 값들이 갖는 의미가 요 그림에서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DXDY를 설정하면 뭐가 좋냐? 처음에 여기에 1을 쓰고 시작해요. 근데 DIR이 0인 경우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DX는 0이고 DY는 1이니까 X는 값이 안 변하고 Y는 1이 더해져서 그 다음 위치로 가요.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위치로 가요. 또 그 다음 위치로 갔는데 더 이상 진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왔네요.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, 더 나아가 보려고 현재 위치는 이 경우에는 0,3이었고 이 위치에서 더 나아가 보려고 x, y, dx, dy를 더 더했더니 이 위치가 나왔어. 근데 그 나아가려는 위치가 현재 격자 크기를 벗어나? 그러면 더 이상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동하지 않고 나는 방향을 1만큼 더해줄게. 그래서 1만큼 더한 방향에 대해서 요 dx, dy를 더한 걸로 계속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dir이 0일 때 쭉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격자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 오면 dir 값을 1을 증가시키면서 해당 dx, dy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값으로 진행을 하면 dx 값이 1이고 dy 값은 0이기 때문에 dx 값에 x에는 1이 더해지고 y는 변화가 없는 형태로 또 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.
근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또 격자를 최초로 벗어나는 순간이 오겠죠. 그러면 이 순간에 또 dir 값을 1 증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dir 값이 또 1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 dx 값은 0이고 dy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 값이 1씩 감소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, 계속 진행하다 보면 또 격자를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이때부터는 또 dir 값을 1 증가시켜서 해당 dx, dy 값만큼 이동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끝내면 될까요? 격자를 벗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처음 위치에 돌아오는 순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원하는 형태대로 값이 채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다음과 같이 쭉 진행을 하면 격자를 벗어날 때마다 dir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값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드랑 같이 보면 dx, dy라는 걸 정의를 했죠. 그래서 dx, dy에 요 dir이 0일 때는 0,1, 0,1, dir이 1일 때는 1번지에 1,0, dir이 2일 때는 2번지에 0,-1, dir이 3일 때는 3번지에 마이너스 1,0 요렇게 집어넣는 게 dx, dy 테크닉이에요. 그리고 초기 방향이 dir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고 번호는 1로 시작해요. 그리고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것처럼 0,0에서 시작하고 x랑 y는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더한다. dx, dy만큼 더하는 게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더하면서 움직인다. 그러면 요 그리드에 해당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위치를,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위치를 new x, new y라고 선언해 볼 수 있다. 근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위치가 in range라는 함수, 앞으로 시뮬레이션이나 DFS, BFS 단원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격자를 벗어나는지를 보는 함수예요. 그래서 x, y가 주어지면 격자 크기가 지금 0에서 3까지니까 0에서 3 사이의 값인지를 확인해서 전부 다 참일 때만 true를 반환하는 함수예요. 그래서 그게 만약에 false면,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이 디렉션을 1만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날 때는 디렉션을 1만큼 증가시키고 계속 돌다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위치가 만약에 0,0이 되면 요 계속 도는 포문을 종료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네, 여기서 요 not 기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 not이라는 거랑 같은데 요게 실제로 0인지 false인지가 궁금할 때는 는는 false나 는는 0이라고 안 쓰고 not이라고 그냥 표현해서 쓰거든요.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문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것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DXDY 테크닉 파이썬 코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파이썬 코드도 가져와 봤는데 DXDY를 이런 식으로 요 10불불이랑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덱스에 알맞는 방향을 써주고 X, Y를 정의한 다음에 그 그리드의 넘버를 넣어주면서 그 다음 위치를 현재 그 디렉션에 해당하는 DXDY를 더한 걸로 해결하고 요 not이라는 걸 써주면 요게 false일 때, 그러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디렉션을 1씩 증가해라. 그리고 만약에 요 UX, UI가 0이 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고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는 뜻이니까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프로그램을 요 while문을 탈출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 DXDY 테크닉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이 문제를 어떻게 요렇게 코드를 짜면 돌아가는지를 한번 다들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해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수 문제를 마찬가지로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실수 문제 역시도 이제 libroscode.com이라는 사이트에 그 유형별 완성에 basic이라는 단원에 2차원 어레이라는 유형의 요 기본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은 지그재그로 숫자 채우기라는 문제고요.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패스라는 결과를 받은 이후에 이 설명을 듣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n 곱하기 m짜리 직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요. 4 곱하기 6짜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내려오다가 오른쪽 한 칸 가서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 한 칸 가서 쭉 내려오다가 요걸 반복했을 때의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꼭
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코드까지 다 작성해서 만점 받으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러면 다들 많이 고민하셨다고 생각하고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원 배열이라는 방법으로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풀 수 있죠. 그래서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걸 바로 출력하려고 하면 규칙 찾기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요 2차원 배열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요 2차원 배열의 어떤 규칙에 따라 쓸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. 한 번에 뭔가 규칙을 찾아서 출력하려고 하면 어렵다. 그러면 열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다음 규칙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처음에 열 번호가 짝수일 때는 한 칸씩 내려가면서 숫자를 적으면 된다. 그리고 열 번호가 홀수일 때는 한 칸씩 올라가면서 숫자를 적으면 되더라.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열 번호가 짝수면 한 칸씩 내려오면서 행 단위로 내려오면서 그 값을 채우면서 1씩 증가시키면 되더라. 근데 만약에 열 번호가 홀수면 한 칸씩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를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2차원 배열과 함께 규칙에 따라 값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직에서 2차원 어레이라는 유형을 다뤄봤고 2차원 어레이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요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DXDY 테크닉도 알아봤기 때문에 DXDY 테크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